자,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입니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라는 사연인데요. 하나는 전문직을 공부할까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할까, 이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연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축하드립니다. 경력이 좀 쌓였습니다. 이제 젊을 때 취업을 하셨겠죠? 임용고시가 금방 되셨나봐요. 그래서 적성에 안 맞고 박봉의 미래가 어두워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들은 되게 부러워하는데 막상 하는 분인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저는 일단 무수팩이고요. 경력을 살려서 다른 기업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직장을 얻으려면 전문직 세무사 쪽 공부를 할까 고민 중인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사실 30 되기 전에 교사를 관두고 전문직 공부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근데 집안도 넉넉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어 포기했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너 그만두면 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가? 영순아, 너 혹시라도 그만둘까봐 내가 말해 놓는 건데 초등학교 선생님 그만두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라는 얘기였을까?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지자고 할까? 이게 걱정돼서 포기한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기하셨어요. 대신에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언젠간 경제적 자유를 잃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 부동산 공부도 하고요. 부익남님 기초 강의도 들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보다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전문직도 내가 직접 일을 해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근로소득자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에 좀 더 확신이 들었고 한동안 부동산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문직을 한번 고민하다가 아니야, 일해야지,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으니까 심란한 게 있죠. 아무래도 요새 들어 다시 고민인 거예요. 일단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봐야 되는데 요새 들어 그때까지 제가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아니면 전문직을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의 종착지는 결국 투자를 해서 자산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괜히 조바심이 드네요. 아마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또 잘못 선택하면 삶을 돌이키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분은 현재 교사고, 초등학교 교사고, 임용이 돼서 지금 일하신 지가 몇 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나 이거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30이시니까 더 늦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일로 가야 좀 더 빨리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공부만 하면서 10년 교사 생활하는 거 자신 없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안 형편이나 뭐 남자친구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 지금 다 접고 전문직에 매달리면 되긴 될까? 몇 년 걸릴까? 이런 거 좀 답답하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차피 근로소득자를 탈출하는 게 목표인데 부동산이나 뭐 전문직이나 이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뭐 공감을 많이 받은 것들 보면은 다른 게 꼭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면은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하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싫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또 다른 의견은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 괜찮아요. 이 소득이 꾸준히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때문에 뭐 그런 거라면 재테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전문직 공부하는 거 한 표 던집니다. 적성도 안 맞고 박봉인 기업을 유지하면서 뭐가 더 나은지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직을 공부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대 4로 전문직 공부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해라 라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부터는 다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사 생활에서 답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는 엄청 되게 좋은 직업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요, 퇴근을 뭐 엄청 일찍 하던데요. 남들은 뭐 저녁 때나 퇴근을 하는데 뭐 낮에 퇴근하는 분들도 많죠. 엄청 빨리 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더라고. 저도 벌써 퇴근하셨어요? 라고 느낄 정도로 빨리 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학이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방학이 있는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방학 이것만 해도 대박이죠. 근데 결론이 이렇게 가. 그래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도대체 라고 가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경력이 좀 쌓였는데도, 이제 적응이 좀 됐는데도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 교사가 사실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쉬워 보이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남 일이니까 막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내가 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다.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초딩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조카가 있다. 예를 들어 조카가 한 8살이야. 아니면 9살 정도 돼요. 근데 얘네가 한 둘이야. 그러면 1시간 정도 있어 봐봐. 그땐 귀엽지. 근데 5시간 있어 봐봐.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내일 또 가서 또 케어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야. 한 달, 2달, 3달, 2년, 3년, 5년, 10년 해야 돼. 20년, 30년 해야 돼. 이거 쉽지 않다. 사실상 약간 큰 애기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죠? 요즘 애들 진짜 컨트롤 잘 안 되죠. 그냥 얘네들 자체가 그냥 힘든 일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초딩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잡무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부모들도 요즘에는 뭐 장난 아니죠. 외동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아니 어떻게 왜 우리 애한테 왜 케어 안 해주냐 부터 선생님 막 영어 발음부터 막 하나하나 막 그냥 따지는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방학이라고 있는데 방학도 뭐 그냥 풀로 막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저거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마냥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교사라는 거를 하려면 결국에 이래저래 젊을 때 아마 이런 간접 경험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한 7년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해보면 바로 알아. 뭐야? 나 선생님 안 맞네? 라는 거는 진작에 알았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요, 외길 인생입니다. 진짜 외길 인생. 무슨 얘기죠? 초등학교 교사는 특별해요. 뭐냐면 이 대학교부터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전용 대학교를 가야 돼. 어디죠? 교대입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들어가야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교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교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외길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교대 들어갔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뒤로 이거 후퇴가 없습니다. 그냥 고졸이 돼야 돼. 고졸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교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능 다시 봐야 돼. 어떡하지? 그냥 할까? 근데 임용도 막 보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야노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다 하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됐어요. 그럼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적성에 안 맞지만 가자. 우선 가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라는 것은 되게 직장이 탄탄하죠. 웬만해서는 뭐 내가 그만두는 거지 남이 나를 그만두게 하는 거는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쭉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급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뭐 방학에 얼마 못 쉬어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 비하면은 천국인 건 맞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아예 못 쉬어. 아니에요, 저희 방학 그렇게 길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다 사실. 방학이 없는 데가 태반이니까. 그런데 그런 약간 장점을 보고 이분도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닌 거지. 이 헥토파스칼 킥 아까 보여드렸죠. 이 초딩들이 이게 아닌 거야.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애들 케어하고 이거 쉽지 않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니네. 라는 느낌이 막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욕만 해.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아니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친구들도 이해 못해. 맞죠? 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뭐 힘들다고 막 이렇게 전화하거나 한번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친구들 표정 안 좋아 벌써.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너 나랑 바꿀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 돈도 못 벌거든?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야, 그래도 쉬는 게 어디냐? 한 3달만 고생해. 그럼 또 방학 있잖아. 방학 때 뭐 어디 뭐 여행 갔다 와. 이러면서 계속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고민은 다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봐도 본인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대안을 찾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전문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이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자격증, 전문직 있죠? 전문직은 자격증을 따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그 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고요. 자격증 따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지, 자격증 따면 그냥 돈이 막 쭉쭉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있다고 해서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지금 세무사 얘기를 하셨는데, 세무사 업무는요, 뭐 저도 이제 연관돼서 일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무사 업무는 쉽냐? 이거 안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딩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일 수 있는데, 어른 상대는 그러면 쉬울까요? 어른 상대가 쉬울 것 같냐고. 여기도 힘든데 여기라고 만만치 않아. 나이 많은데 초딩처럼 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은 진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영업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해야 뭐 교사보다 더 벌고 덜 벌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저 그냥 세무사 자격증 따가지고 뭐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 그렇지 않다. 영업이다 다. 그러니까 이쪽도 빡세다. 그래서 최근에 티빙에서 그 드라마, 약간 시트콤인 것 같은데 내과 박원장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의사의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현실 고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왜 전문직은 영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 전문직을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세무사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저의 뇌내 망상을 돌려봅니다.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면요, 이분의 사고 체계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교사가 된 게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이상 왔는데, 그리고 내가 교대부터 해가지고 완전 여기에 올인했잖아요. 임용고시도 보고 얼마나 빡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교사보다 나쁜 직업은 안 돼. 맞죠? 교사보다 나쁜 직업을 갈 바에는 교사를 한다. 아닙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사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도 조금 평판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버는 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럼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으로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문직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대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나이 30인데 의대 가서 이거 답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공부도 수능도 봐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약사는요? 약사도 약대 가야 되죠? 이거 4년인가 가야 됩니다. 뭐 편입해도. 그러면은 이것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근데 변호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스쿨 또 가야 돼. 로스쿨? 이거 안 될 것 같아. 맞죠? 그럼 회계사는 할 수 있나요? 회계사는 또 경영, 경제, 학점을 또 따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려면 조건이 안 맞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한 4년 이상 막 해야 돼. 근데 유일하게 세무사는 그냥 자격증 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알아봤을 거야. 쭉 알아보다가 세무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은 세무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세무사가 그냥 자격증만 따면 바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러면 진짜 이 마음이었으면 저는 그냥 도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세무사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드시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안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 교사를 만약에 그만둔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지 그냥 교사보다 좀 나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서는 되지도 않겠지만 되더라도 그 길 가면 또 거기서 또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 느낌상 저는 뭐 둘 다 안 해봤지만 제 느낌상 교사보다는 세무사가 훨씬 빡셀 것 같습니다. 교사도 힘들지만 애들은 혼내기라도 할 수 있지. 세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혼내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세무사는 어찌 보면 갑이라기보다는 을에 좀 가깝죠. 훨씬 더. 그리고 교사는 그래도 애들한테는 약간이라도 갑이라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무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게 정말 아니라면은 저는 오히려 전문직 공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거 어찌 보면 확률도 되게 낮을 수도 있죠. 그거에 기대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거 어찌 보면 내가 10년 정도 투자한 이 직업에서 장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 직장은 말 그대로 정말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리고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뭐 바쁘다 해도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요. 대기업에서 뭐 빡세게 구르다가 이런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선생님 뭐 이런 거 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뭐 이렇게 딱히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분 별로 없었어요. 거의 뭐 95% 이상은 빡세게 한번 굴른 분들은 갔을 때 야, 너무 좋아.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시작한 분들이 대기업으로 오면은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냥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 처음을 한번 이만큼 한번 빡세게 살면요. 이 정도?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된 직장과 절대적으로 어쨌든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상황인 거는 맞죠.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교사는요, 박봉의 미래가 어두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아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으로 이걸 보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건 그거고 이분은 지금 적성에 안 맞아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저는 애를 보고 막 이런 거 막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투자를 잘해서 그만두면 되죠.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거를 부정하지 말고 여기서 유턴할 게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을 해가지고 IC를 잘 빠져나가셔가지고 갓길이든 뭐 다른 길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턴하려고 하지 마라. 유턴하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만두면 되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요게 제 이제 조언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붙인다면요.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건가?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분이 돈도 안 돼. 교사 돈도 안 돼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맨날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애들 졸업시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1학년 받고 또 2학년 받고 그러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이 그냥 맨날 바뀌는 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매번 같은 루틴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이 인생을 바꾸려면은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 일에 정을 붙이고 한번 잘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정이 도저히 안 붙어.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 쪽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약간 이 희망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부로는 안 됩니다. 공부가 아니고요. 이 실적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게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거기서 뭔가 좀 돈을 좀 벌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이게 조금 생겨. 희망이 좀 생겨. 뭐야 이거 되네? 라는 거. 이렇게 희망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일도 할만해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좀 할만해져.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6시 반에 출근해서 뭐 11시 반에 퇴근하고 뭐 밤에 11시 반에 퇴근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잠자는 시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1년에 300일 이상을 하면서 주 1회 쉴까 말까 하면서 어떻게 살죠? 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때 투자라는 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막 투자를 하고 뭐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정적으로 나한테 뭔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소득의 그 발판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이 힘들었던 그 회사 생활도 나한테는 도움이 된 건 맞죠.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솔직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 중에서도 되게 힘든 편이었는데 그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퇴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그 고생을 한 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어쨌든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인생을 좀 내 스스로 방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었으면 나는 어차피 안 됐겠구나. 바꿀 수 없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나한테 발판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사가 된 것도 어찌 보면은 되게 남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직업이 없으면 내가 딴 거 해서 뭘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히 없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그만두고 하면 뭐 잘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이 없다면 변화를 꿈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마디 더 붙이자면요. 투자? 절대 안 쉬워요. 자격증 공부? 이것도 안 쉽지만 제가 봤을 땐 자격증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빡세.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뭔가 그냥 막연하게 여길 떠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하자 하면서 돈 많이 모으시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더 잘해서 최대한 빨리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만두고 싶으시면 기분 좋게 나오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